닥터빌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 안심 집 짓기 플랫폼 닥터빌디입니다. 건축비 대출 구조, 최대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알아둬야 할 점을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규모 건축을 진행하기 위한 단계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선 예비 건축주분들은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 계획안을 여러 설계업체로부터 받아보게 됩니다. 이때 건축사 사무소를 잘못 만나게 되면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제대로 된 용적률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고 지구 단위 계획에 의거한 주거용 주택의 용적률이 그만큼 나오지 않는데도 나온다고 잘못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동선이나 평면과 외관을 제대로 그려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복수의 실력 있는 건축사무소로부터 건축 계획안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중 마음에 드는 건축 계획안을 제시한 건축사무소와 설계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건축 인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건축 허가가 나오면 물량을 산출해야 합니다. 산출된 물량표를 가지고 역시 복수의 건설업체에 견적을 의뢰하고 선택된 건설업체와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착공 및 시공 과정을 거쳐 준공을 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1년의 건축 진행 과정 중에서 공사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는 적절한 시점은 설계 계약을 진행하는 단계에서부터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가설계 도면을 가지고 금융기관을 알아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건축비 대출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 허가가 나와야 되는데요. 하지만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서 건축 허가가 나오기 전부터 자금 조달처와 대출 규모를 알아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자금 조달을 위해 건축비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 문의하면 은행은 대출 가능 금액을 알아보기 위해서 부지에 대한 탁상 감정을 진행합니다. 탁상 감정이란 현장 방문 등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 감정 평가 방법인데요. 대출 받기 전에 해당 토지의 위치와 표준지 공시지가 등을 참고해서 가격 수준을 파악하여 감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면밀하게 소요 자금을 파악합니다. 즉, 건축 계획 단계에서 설계비, 감리비, 건축 단계에서 드는 철거비와 토목비, 건축 공사비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건축사로부터 설계비와 예상 감리비 등을 문의하고 시공사에 문의하여 건축비에 소요되는 자금 규모를 체크합니다. 또한 세무사, 법무사와 상의하여 본 사업지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를 포함한 취득세, 상가라면 부가세, 제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축물일 경우 제로비에 대한 부가세, 준공 후 보존 등기비 등까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요자금을 파악한 후 건축주가 자체 보유한 현금과 토지 담보 가치로부터 꺼낼 수 있는 대출 가능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건축에 소요되는 사업비 충당이 가능할 경우 금리가 저렴한 토지 담보 대출로 해결하고 금리가 더 높은 소규모 PF 대출은 받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기 자금과 토지 담보 대출로 건축비 충당이 부족한 경우에는 PF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즉, 토지 감정가 이상의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경우 PF 대출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대출금융기관에서 해당 건축 프로젝트의 사업 타당성을 심사해서 대출 가능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허가 도면, 시공 능력이 검증된 건설사의 공사 견적서, 사업성 분석 자료 등을 준비해서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제출받은 자료들을 가지고 심의를 진행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조금 더 용이하게 좋은 조건으로 건축비 PF를 받으시려면 금융 관련 경험이 많은 닥터빌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그럼 건축비 대출 취급은행과 금리와 한도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우리은행, 신한은행, 수협 등의 1금융권에서 소규모 건축비 대출을 취급합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의 경우에는 모든 은행이 취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신협지점, 일부 새마을금고지점, 일부 단위 수협 지점에서 소규모 건축비 대출을 취급합니다. 많은 대출 한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저축은행과 캐피탈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이 대출 한도가 많고 이자도 더 높습니다. 1금융권의 경우 대출 한도는 낮으나 금리는 3에서 4%대도 있고 2금융권은 대출 한도가 높아서 토지의 담보력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사업성이 양호한 경우 필요한 건축비나 사업비에 100% 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금리는 4%에서 5%대입니다. 저축은행의 경우는 7%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금융권이나 저축은행의 경우 마이너스 통장처럼 총액에 대한 대출 승인을 받아놓고 기성고에 따른 대출을 하기 때문에 7%의 70% 정도, 즉 5%대의 금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을 하려는 지역과 건축주의 신용도, 그리고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가령 토지의 감정금액 혹은 매수금액이 20억이고 건축비가 10억이라면 1금융권의 경우 해당 사업비의 20%의 에쿼티, 자기 자본금 비율을 요구합니다. 즉, 총 사업비 30억 원 중에서 6억 원의 자기 자본금이 있다면 24억을 금융대출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지표가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작성해서 제출하고 은행의 승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금융권의 경우도 비슷하게 20%의 에쿼티를 요구하며 80%를 금융대출로 충당하는 구조이나 사업비에 비해 토지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에쿼티 없이 전체 대출로 충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금융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용적률을 반영한 설계도면, 공신력 있는 분양성 검토 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금융대출을 위한 밑작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닥터빌드는 무료로 용역을 제공합니다. 만약 사업성이 좋은 현장인데 건축주의 자기 자본금이 부족한 일부의 경우에는 내부 심사를 거쳐 외상공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건축 부지에 저당권, 가압류, 강제경매, 가처분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기존의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세입자를 퇴거시켜야 하는 경우, 1필지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인근 필지와 함께 건축하기를 원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 건축하면서 증여받기를 원하는 경우, 증여받으면서 형제지간에 지분으로 공동 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있어서 협력 법조인, 세무 전문가들과 함께 세금과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금융자문, 법률자문도 무료로 진행합니다. 건축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건축 및 설계, 시공도 중요하지만 금융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좀 더 높은 한도의 승인을 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닥터빌드가 계획, 설계, 시공 품질 관리, 공정 관리, 기성 관리를 거의 무상으로 용역 제공을 한다고 건축비가 비쌀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남 권역의 고급형 건축비가 평당 6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건축주들이 동네 시세보다 저렴한 건축비에 많이 놀라십니다. 복잡한 금융 세팅을 고민하신다면 무료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닥터빌드를 믿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닥터빌드는 일반 브로커 플랫폼이 아닙니다. 종합건설면허, 실내건축면허, 개발업 면허 등을 보유한 종합건축업체인 동시에 국민 안심 건축 플랫폼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 안심 집짓기 플랫폼 닥터빌드였습니다.